자, 오늘은 2024년 11월 수능 수학 기하와 벡터 27번 문제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씩 입체 도형이 나오면서 문제가 좀 길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좀 잘 이해를 해야지 수학 실력이 좀 좋아지는데요. 정사형의 이제 넓이를 이제 구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를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게 뭔지, 물론 이제 정사형의 넓이 그걸 물어보는 거지만 그 개념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AB가 성분 AB가 6이다. 자, 이런 것들 나오면 항상 그림에다가 표시를 해주라 그랬죠. 그렇죠? 그냥 문제 자체로만 읽고 끝내면 안 돼요. 그거를 표시를 해주면은 보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다음에 성분 BC는 4루트 5죠, 그렇죠? 4루트 5.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이제 해주라는 얘기죠. 그래야지 좀 개념이 명확하게 되는 거니까. 삼연체. 자, 요거는 이제 삼연체라고 나와 있어요. 정사면체가 아니고 그냥 삼연체예요. 그러니까 정사각형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 정삼각형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만 좀 잘 체크해야 됩니다. 삼연체라고 해서 이제 사각형을 생각하면 안 돼요. 정삼각형이 4개가 만들어져 가지고 합쳐진 게 이제 삼연체죠. 그렇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듯이 이쪽에서 삼각형 하나 나오죠. 이쪽에도 하나 나오죠. 또 이 뒤편에도 하나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밑에도 하나 나오죠. 이건 이제 삼연체라고 하는데 정삼연체라고 얘기가 안 됐기 때문에 삼각형이 각각의 삼각형이 정삼각형은 아니다 하는 것만 좀 잘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A, B, C, D에 대하여 성분 BC의 중점을 M이라 하자. 그러면 이제 중점인 표시니까 성분 BM, 성분 MC가 서로 같다고 이제 이렇게 그림상에 표현을 해주면 좋겠죠, 그렇죠? 자, 삼각형 AMD가 정삼각형이고, 자, 이번에는 삼각형 AMD가 또 나왔어요. AMD.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별도의 삼각형이죠, 그렇죠? 보이지 않는 안에 있는 삼각형이에요, 그렇죠? 요게 이제 정삼각형이라고 했어요. 정삼각형이니까 성분 AM을 구하면 MD하고 성분 AD가 서로 다 같은 그런 이제 길이가 되겠죠. 일단 그거 하나 체크해 두고요. 그래서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서로 같다고 이렇게 또 표시를 해주면 더 좋겠죠. 그렇죠? 정사각형이니까. 그래서 뭐든지 그림에다가 그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그림에다가 다 표현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그림만 딱 보고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문제들을 또 볼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림에다가 모든 것을 다 표현을 해놓으면은 시간이 훨씬 더 절약이 되는 거죠. 그림에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직선 BC가 나왔어요. 자, 보통 이제 성분 BC라고 하는데 직선 BC라고 나왔다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직선에 대한 표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하죠, 그렇죠? 성분은 이제 BC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또 직선에 대한 거. 직선이니까 연장선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직선이니까. 직선 BC는 평면 AMD. 자, 평면 AMD. 평면 AMD. 자, 이렇게 또 나오죠, 그렇죠? AMD. 평면 AMD와 수직일 때 잘못 얘기했네요. 평면 AMD. 자, 요거를 이제 정사면체를 AM으로 해서 반으로 이제 잘라내게 되면은 그 단면이 나오죠, 단면. 그렇죠? 단면. 그걸 이제 평면이라고 하는데 평면 AMD와
수직이다. 자, 평면 AMD하고 수직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요 직선하고 요거하고 여기서 이제 90도로 만난다는 얘기죠, 그렇죠? 90도로 만난다는 얘기니까 그렇게만 좀 잘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평면하고 여기서도 90도가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입체 도형의 그 감각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직선하고 자, 여기 직선이라고 할게요. 이 직선하고 여기 이제 단면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수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수직이 되니까 요쪽 이렇게 해서 이제 수직이 되면은 이 밑에 있는 거하고 요 성분 MD하고 90도가 되는 거죠. 90도. 여기 이제 비스듬히 그려나기 때문에 우리가 90도에 대한 감이 좀 없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90도면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좋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요 단면하고 요 직선하고 또 90도니까 여기서도 이제 90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90도. 그런 감각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수변의 이제 원리라고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거를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면 안 되고 표시를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90도가 된다, 90도. 자, 삼각형 ACD 이렇게 나왔어요. 삼각형 ACD에 내접하는 내접하는 원을 이제 그렸는데 옆에서 보니까 이제 타원처럼 보이죠, 그렇죠? 타원. 근데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자, 이쪽에서만 이제 딱 봤다고 하면은 ACD 이렇게 되겠죠. 지금 요 거리들을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요런 이제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내접원이니까, 그렇죠? 요걸 이제 옆으로 보니까 이 타원처럼 보이는 거예요. 타원은 아니니까 원이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내접하는 거니까 내접원이죠, 내접원, 그렇죠? 내접원. 자, 원의 중심을 한 이쪽으로 잡으면 내접원의 원리, 그렇죠? 원의 중심. 자, 내접원의 원리니까 기본적으로 각을 이제 서로 2등분 해가지고 각을 서로 2등분 해가지고 각이 이제 서로 이렇게 2등분이 되는 거죠. 그 2등분선이 서로 만나는 점이 내접원의 중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우리가 반지름이라고 할 때 반지름은 이제 그 거리를 이제 반지름의 이제 그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삼각형을 이제 쪼개가지고 더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r을 구하는 걸 우리가 중학교 때 이제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자, 일단 이제 그거 하나는 이제 그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자, 원의 평면 BCD, 자, BCD 봅시다. BCD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삼면체의 바닥이죠, 바닥, 그죠? 평면 위로의 정사각의 넓이. 자, 결국에 이제 이 내접하는 원의 그림자 값을 구해라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쪽에서 빛을 쏴줬을 때, 그죠? 자, 랜턴을 이렇게 딱 비칠 때 여기에 이제 이게 투명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투명한 삼형체라고 생각하시고 이쪽에서 위에서 정면으로 빛을 쏴줬을 때 그림자가 생길 거예요. 그림자, 그렇죠? 그림자가 생기는데 기본적으로 요게 요 AMT가 요 삼면체를 절반으로 자른 거거든요. 절반으로 자랐기 때문에 요 그림자는
요 MCD 요 사이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반대쪽에 생기진 않죠. 그렇죠? 이 절반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것만 좀 잘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면과 면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빛을 위에서 쏴주면은 그게 지금 기본적으로 요 평면 AMD가 정삼각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정삼각형이니까 요 A가 요 선분 MD의 중심에 자 요거는 이제 N이라고 할게요, N. 중심에 요 A가 그림자가 생기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요 삼각형 ACD는 요 범위 안에 있는 거죠. 요 범위 안에. 그렇죠? 요 범위 안에. 요 범위 안에. 그래서 여기에 생기는 그림자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정면으로 쏴주면 그림자가 이런 모양대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 넓이가 얼마냐? 그걸 이제 구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쪽에서 봤을 때, 요 삼각형 ACD하고 ACD 표면하고 요 바닥 NCD와의 각도가 나와요. 각도, 그렇죠? 각도 위쪽에서 봤을 때, 그렇죠? 각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가 빗변이면 여기가 이쪽에서 이제 빛을 이제 쏴준 거니까, 그렇죠? 90도가 여기는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빗변물의 밑변이니까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코사인 세타, 그렇죠? 코사인 세타를 우리가 구한 다음에 이 삼각형의 면적을 또 구해야 되겠죠. 면적을 구하고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결국 얘를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얘를. 그럼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요? 원래 원의 면적, 그렇죠? 면적분의 정사형의 면적 이렇게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가 빗변이면은 얘가 밑변이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딱 감을 잡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원래 원의 면적을 우리가 만약에 구할 수 있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정사형의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자, 요거 이제 분모분의 분자니까 이쪽으로 넘어가면 코사인 세타가 곱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원래 면적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얘를 구하는 거니까 원래 원의 면적하고 코사인 세타가 어떻게 되느냐 요것만 이제 구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면 됩니다. 자,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이 오른쪽에서 봤을 때 삼각형 ACD 원이 이렇게 나오면은 R값만 구하면 원의 면적을 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원의 면적은 파이 R 제곱이잖아요, 파이 R 제곱, 그렇죠? 파이 R 제곱. 그럼 R값만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R값만. 그럼 삼각형의 면적을 우리가 구하는 방법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 구하고 그 삼각형의 면적하고 자 이렇게 해서 삼각형을 자 1번 삼각형 이렇게 해서 1번 삼각형 또 이렇게 해서 2번 삼각형 또 이렇게 해서 3번 삼각형을 각각을 계산해서 더한 거하고 전체 삼각형의 면적하고 갖다 놓고 이제 풀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원의 면적을 이제 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기본적으로 이쪽에 해당하는 평면의 면적, 즉 삼각형 ACD. 이거는 쉽게 말하면 삼각형 ACD의 면적 분의 삼각형 NCD의 면적.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NCD의 면적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삼각형 ACD의 면적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거는 이제 하나하나씩 좀 구해볼게요. 그렇게 해서 코사인 세타를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결론은 이제 딱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요 삼각형 ACD를 통해서 R 값을 구하면 되고, 그리고 삼각형 ACD 면적을 여기서 이제 구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삼각형 ACD 면적을 구해가지고 코사인 세타를 구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접근을 하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 이제 ACD의 그 길이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길이를 모르니까 단서가 여기 나왔죠. 6이 나오고 4루트, 그렇죠? 그럼 이것만 딱 봐도 어때요? 삼각형 AB가 선분 AB가 6이고 선분 BC가 4루트니까 일단은 정삼각형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삼면체라고만 딱 표현을 한 거예요. 아,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아니겠구나. 만약에 각각의 그 삼각형 4개가 자, 옆면, 이제 왼쪽, 오른쪽, 또 뒷면, 또 밑에 삼각형 4개가 다 정삼각형이면은 정사면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정사면체. 근데 요거는 삼면체라고 이제 표현했기 때문에 길이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삼각형을 이제 각각 나눠서 이제 봐야 돼요. 일단은 삼각형 ABC를 먼저 볼까요? 이 옆으로 이제 볼 줄 알아야 돼요. ABC. 여기가 이제 M이 되는 거죠, 그렇죠? M. 그리고 이제 여기 수직이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수직. 그러면 여기는 2루트 5가 되는 거고, 그렇죠? 여기도 2루트 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각형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항상 직각삼각형이 나오면은 피타고라스의 정리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빗변의 제곱은 밑변의 제곱 곱하기 높이의 제곱이니까 이 높이의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h는 자 h 제곱은 자 66에 36 빼기 2루트 5 4, 5, 2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16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4가 되겠죠, 4. 그렇죠, 4. 이렇게 이제 4가 나오니까 일단 4라고 적어줘. 이게 이제 다 4가 되는 거죠, 이게 다 4. 그렇죠?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또 파악하고. 또 요거하고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하고 서로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뭐 여기도 6이 나오겠죠, 그렇죠? 여기도 이제 6이라고 써주는 거죠. 그러면 AC가 하나 나왔죠. 여기가 6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선분 MD가 4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요 CD 값하고 CD 값.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CD 값은 이제 어떻게 구해요? 요 삼각형 밑면의 삼각형이죠. BCD. 요것도 이제 따로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풀어야 되는 거죠. 자, 삼각형. 일단은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이 그림 자체에서 비슷한 패턴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뒤집어서 그리게 되면은 순간 또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여기를 A라고 보고 여기를 B, C 이렇게 이제 본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마찬가지죠. B가 이쪽에 있고 C가 이쪽에 있고 D가 이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헷갈리지 않게 B를 여기다가 놓고, 그렇죠? C를 여기다 놓고 D를 여기다 놓으면은 그래도 좀 헷갈리진 않죠, 그렇죠? 그리고 M이 여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M. 요 길이도 서로 같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같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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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4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똑같은 원리예요. 여기도 4, 여기도 4. 그렇죠? 그럼 여기 66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66. 여기가 2루트 오니까 2루트 5. 그렇죠? 그래서 그림상에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6이구나.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기도 6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6이라는 걸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AD는 어떻게 됩니까? AD는 4라고 했잖아요. 4. 그렇죠?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6, 6. 이등분 삼각형이죠. 이등분 삼각형. 이등분 삼각형이니까, 자, 요 C에서, 성분 AD를 절반으로 나누는 지점. 그 지점에, 쉽게 말하면, 여기 서로 이제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삼각형 면적을 어떻게 구해요? 삼각형 ACD는 2분의 1 곱하기, 그렇죠? 2분의 1 곱하기 여기를 이제 밑변으로 봐야 되겠죠. 이등분 삼각형이니까, 그렇죠? 4 곱하기 자, 이 길이는 이제 또 어떻게 구해요? 피타고라스 정리로 이제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6이고 자, 여기는 이제 여기를 m이라고 했고 여기를 n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mnl 여기는 이제 l이라고 할게요. l. 자, 성분 CL은 자, 그래서 이제 표기할 때 여기 이제 h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이제 h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h 프라임. 자, h 프라임의 제곱은 66에 36, 그렇죠? 2는 4. 32가 되죠, 그렇죠? 31은 이제 h 프라임 제곱이 30이니까 h 프라임은 어떻게 됩니까? 루트 32가 되는 거죠. 루트 32. 그러면 30이라는 것은 4 곱하기 8, 4 곱하기 2니까 4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얘가 이제 4루트 2가 되는 거예요. 4루트 2. 이렇게 나눠가지고 다 같이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밑변이 4고 높이가 4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얼마가 됩니까? 자, 2하고 4하고 약분되고 8루트 2가 되는 거죠. 8루트 2. 자, 삼각형 ACD는 8루트 2가 나왔어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제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8루트 2. 그렇죠? 8루트 2. 8루트 2가 나왔고 자, 삼각형을 또 이제 이렇게 나눠가지고 R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또 풀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곱하기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6이죠. 여기서는 그렇죠? 여기서 밑변이 6이고 여기서 밑변이 4예요. 그러면 높이는 다 R이죠. R. 그렇죠? 그럼 R로 묶어주면은 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6이고 곱하기 R 이렇게 되고 그렇죠?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R 그렇죠? 또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R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2분의 1하고 6이 R이 서로 공통이니까 2분의 1 R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6, 또 여기도 6, 여기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또 얼마가 돼요? 6 더하기 6이 12, 12 더하기 4니까 18이 되는 거죠. 그렇죠? 16이 되는 거죠. 그렇죠? 16이니까 2하고 약분되니까 8R이 되는 거죠. 8R. 그래서 이 8R이 요 8루트 2하고 같다는 거예요. 8루트 2. 따라서 R은 루트 2가 되는 거죠. 루트 2.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루트 2를 구했으니까 여기 이제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2파이가 되는 거죠. 2파이. 그래서 여기가 이제 2파이가 되는 거예요. 2파이. 2파이. 원의 면적은. 자, 원의 면적 2파이 이제 구했죠. 2파이. 자, 이렇게 이제 공식에다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써주면 이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 NCD 넓이 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코사인 이제 세타를 확인해야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하나하나씩 이제 정리하면 되고요. 자, 요 이제 밑변을 이제 한번 보면은 삼각형 BCD 자, 이 밑변을 보면은 자, 여기가 이제 중점이죠, 그렇죠? 요걸 우리가 이제 아까 N이라고 했죠. 자, 쉽게 말하면 요 NCD의 넓이가 요거예요, 요거, 그렇죠? 요거.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얘가 중점이니까 1대1로 나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 길이. 여기 이제 n이 되는 거죠. nd의 거리가 1. nn과의 거리도 1. 즉 1대1이라는 거예요. 1대1. 실제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h 프라임 요 거리가 8루트이었죠. 그렇죠? 아니, 8루트 2, 아니 4루트 2, 그렇죠? 4루트 2였으니까 2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2루트 2. 1대1로 나누니까. 자, 그럼 삼각형 면적에서 자, 이 삼각형만 한번 볼게요. 삼각형 DMC 이 삼각형에서 자, 1대1로 나눴기 때문에 자, 밑변은 다 동일하게 2루트 5죠. 2루트 5, 그렇죠? 2루트 5고 또 높이도 똑같잖아요. 정확한 숫자는 이제 2루트 2가 되는 거죠. 2루트 2. 2루트 2. 그렇죠? 여기도 2루트 2. 그러니까 삼각형이 서로 지금 우리가 이제 그림상에서는 좀 짤깍할 수 있는데 이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4루트 5니까 4루트 5가 루트 5라는 것은 이제 2하고 3 사이에 있는 값이잖아요. 그렇죠? 2하고 3 사이에 있는 값인데 거기다가 이제 4를 곱한 거니까 한 8 이상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66보다는 여기가 더 커요.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4루트 2. 그렇죠? 여기가 6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중점. 자, 여기서 이제 위에서 빛을 쐈을 때, 똑바로 쐈을 때, 요 A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 그렇죠? 여기 지금 이제 옆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데 요 ACD, 즉, 요 ACD 여기에서 요저로 요 A가 요 빛을 똑바로 쐈을 때 그 그림자가 요 성분 MD의 중간 지점에 찍히게 돼요. 그렇죠? 똑바로 쐈을 때,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1대1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삼각형하고 1번 삼각형하고 2번 삼각형이 서로 면적이 같은 거예요. 일단 밑변이 서로 같죠, 그렇죠? 밑변이 같고 높이도 서로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면적이 서로 같기 때문에 1번하고 2번은 똑같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3번 면적, 4번 면적이 서로 같아요. 그럼 삼각형이 4개로 쪼개지는 거거든요. 그 4개 중에서 NCD 요거 하나만 이제 우리가 이제 따져주는 거니까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4분의 1. 그러면 삼각형 BCD의 면적도 우리가 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애매했죠? 자, 삼각형 BCD의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4루트 2, 그렇죠? 4루트 2. 그 다음에 아까 H 프라임이 어떻게 나왔어요? 아니, 잘못 적어냈죠. 그렇죠? 4루트 2가 아니죠? 4루트 5죠. 4루트 5. 4루트. 자, 그래서
밑변이 4루트 오고, 그렇죠? 여기 이제 H 프라임, BCD, 그렇죠? 여기가 M이고, D, 그렇죠? 여기 이제 4가 나왔죠? 4. 아, 제가 요거하고 조금 착각했네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여기서는 H 프라임이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4루트가 나왔고요. 4루트가 나왔고, 제가 조금 아까 요 삼각형 ACD하고 삼각형 BCD하고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착각을 했고, 자, 삼각형 ACD에서 H 프라임이 4루트이고, 그쵸? 4루트이고, 그 다음에 삼각형 BCD에서는 이 길이가 이미 4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4라고 나와 있으니까 실제 길이는 이제 2가 되겠죠, 2, 그렇죠? 2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높이가 4가 되는 거니까, 자, 2분의 1 곱하기 2하고 4하고 약분되고 8루트가 되는 거죠. 8루트, 그렇죠? 자, 삼각형 BCD의 면적은 8루트인데, 밑면에 이제 그 삼각형의 면적이 이제 8루트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삼각형 NCD가 요 전체 삼각형의 4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삼각형 NCD는 삼각형 BCD의 4분의 1이 되는 거니까 곱하기 4분의 1을 해갖고, 자, 8루트 5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2루트 5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2루트 5. 그러면 삼각형 NCD는 2루트 5가 되는 거죠, 그렇죠? 2루트 5. 자, 요거 이제 뭐 약분을 해도 되고, 실제로는 이제 중간값이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써줘도 돼요. 이대로 써갖고 그냥 바로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8루트 2분의 2루트 5 이렇게 되고, 자, 곱하기가 되면, 자, 2하고 8하고 약분되죠, 그렇죠? 그러면 4루트 2분의 2루트 5 파이가 되는 거죠. 자, 이때 이제 분모 유리화하면은 루트 1을 없애기 위해서 양변의 루트 1을, 즉 분모에도 루트 1, 분자에도 루트 1을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4 곱하기 2가 되고, 그렇죠? 여기는 루트 2하고 루트 5 곱해서 루트 10이 되죠. 또 2하고 2 약분되니까 4분의 루트 18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이 1번인데요.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한번 좀 해드리자면은, 요거는 이제 중간값이기 때문에 그대로 써도 되는데, 굳이 이제 뭐 분모 유리화를 또 한다고 하면은 분모 분자에 루트 2를 곱하면 8 곱하기 2가 되고, 여기는 2루트 10이 되는 거죠. 약분돼서 8분의 루트 10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해줘도 되고요.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중간값이기 때문에 굳이 식을 또 완벽하게 해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서 또 한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제가 중간에 조금 이제 요 삼각형 ACD하고 삼각형 BCD하고 조금 이제 중간에 헷갈려가고 설명을 조금
잘못했는데요. 다시 한번 좀 정리 차원에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일단 이제 이런 조건들이 나오면은 그림에다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BCD 위로에 BCD. 그 BCD 위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BCD의 면적하고 삼각형 ACD하고 그거를 해가지고 코사인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코사인 세타를. 중요한 거 뭐냐면은 이 위에서 빛을 내려 쐈을 때 이 삼각형 ACD가 이 삼각형 BCD의 어느 부분에 그림자가 생기게 만드느냐 그거거든요. 그게 NCD라는 거죠. NCD, 삼각형 NCD. 그래서 삼각형 NCD만 계산을 해줘야 돼요. 삼각형 NCD만. 요게 이제 하나의 키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선분 MD의 중간 지점이 N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3일체이기 때문에 요 A라는 꼭지점이 쉽게 말하면 아까 이제 요거를 두 개로 이렇게 나눴을 때 쉽게 말하면 요 A가 수선을 그었을 때 요 N하고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N의 중점이 된다고. N의 여기 성분 DM의 중점 여기 N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삼각형 NCD의 면적을 구해야 된다는 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라는 것은 원래 원의 면적, 이제 원까지만 비교해 볼게요. 원래 원의 면적에서 정사형의 면적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정사형의 면적이니까 이게 분모니까 코사인 세타하고 곱하기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원의 면적하고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원래 원의 면적은 어떻게 구하느냐? 삼각형 ACD의 면적 구하는 거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R 값을 이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원래 원의 면적을 구하고, 코사인 세타는 아까 말한 대로 삼각형 ACD 면적, 삼각형 ACD 면적, 그 삼각형 ACD 면적을 이제 구했죠, 그렇죠? 그게 이제 8루트라는 거고, 삼각형 NCD의 면적은 자, 이 조건에서 보면은 삼각형 NCD는 이 전체 삼각형 BCD의 4분의 1이다. 4분의 1. 4분의 1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4분의 1을 곱해가지고 2루트 5를 만들게 된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코사인 세타가 8분의 루트 10이다. 그러면 원래 원의 면적은 2파이고 코사인 세타는 8분의 루트 10이니까 같이 계산하게 되면 이제 4루트 10 파이가 된다는 거죠. 4루트 10 파이. 그래서 그런 관계를 잘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삼각형 ABC 따로, 또 삼각형 ACD 따로, 그렇죠? 삼각형 BCD 요것도 따로 삼각형을 다 그려가지고 서로 이제 그 관계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삼각형 ABD는 뒷면은 굳이 안 봐도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림자가 이쪽에 지는 거니까 이쪽에 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뒷면은 굳이 이제 할 필요가 없지만 삼각형을 이렇게 좌우 또 밑면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따로따로 나눠가지고 그림을 이제 그려가지고 이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적어놓은 것만 갖고 이제 보면은 조금 복잡해 보일 수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들어가라는 얘기죠. 여기서부터 정사형의 면적 구하려면 코사인 세타 활용해서 원래 원의 면적, 그렇죠? 정사형의 면적. 그럼 정사형의 면적은 원래 원의 면적하고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 원래 원의 면적을 구해야 되겠다. 그 원래 원의 면적을 어떻게 구하느냐? 반지름을 R이라고 놓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R값만 알면 이제 구할 수 있는 거고, 코사인 세타는 이게 이제 키포인트예요. 삼각형 ACD, 삼각형 ACD, 삼각형 ACD 이 전체 면적하고 또 삼각형 BCD 전체 면적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위에서 빛을 내리 쐈을 때 이 삼각형 ACD가 그림자가 NCD 그 안에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안에만. 그게 이제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입체 도형 같은 경우는 자꾸 이제 자기가 입체 도형을 보면서 그거를 감각을 좀 익혀놔야 됩니다. 그 입체 감각을. 그래서 그것만 좀 잘 체크하면 돼요. 삼각형 NCD를 구해야 된다는 거. 삼각형 BCD를 구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정사형을 구한다는 것은 그 위에 있는 자 이런 물체가 빛을 위에서 내리 꽂았을 때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그림자가 생기는 평면 그거하고만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만. 근데 요 절반 BMD 요 BMD 이쪽에는 그림자가 안 생기기 때문에 이쪽은 제껴주는 거죠. 그리고 이쪽 부분도 그림자가 안 생겨요. 안 생기기 때문에 나눠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ACD가 삼각형이잖아요. 그 삼각형이 그림자도 그런 삼각형의 면적으로 삼각형의 형태로 그림자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계로만 좀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아무튼 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동영상 강의니까 자꾸 반복해서 보시면서 복기를 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심으로 또 풀어내야 됩니다. 뭐든지 자기심으로 안 보고 풀어낼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해야지 완전히 이제 자기게 되는 거거든요.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내일 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